3일입니다. 3일만 더 기다리셨으면 됐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박정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25년간 운영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 평범한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성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물지 못한 상처로 지금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보고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 저는 25년간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6시에 문 열고 밤 11시에 닫는 생활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재건축이라니.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도 나이 들었잖아. 이참에 슈퍼 정리하고 편하게 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슈퍼 권리금이랑 집기 정리하고 나니 1억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예금, 적금, 지금까지 모아둔 돈 합치니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이 돈으로 전세 얻고 편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어요. 서울은 전세가가 너무 높았고 경기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남향에다가 10층이라 전망도 좋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이 가격에 이 조건이면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세금은 얼마죠? 중개인이 대답했어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딱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2천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주인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집주인이 물었어요. 부부만 사시나 보네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 애들은 다 장가 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유로운 햇살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때 여기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여기로 하자. 일주일 뒤 계약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세요. 중개인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갑구을구 표제부라는 한자말에 채권채 고액이라는 어려운 용어들이 빽빽했습니다. 중개인이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집은 지금 깨끗합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전문가가 확인했다니까 믿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곳에 맡기는 거니까요.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 일자도 받았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전세 보증보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전세 들어갈 때 세입자분들이 다들 가입하신대요.
집주인 동의 서류 받아들일 테니 신청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며칠 뒤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받은 서류를 가져왔어요. 임대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신청했어요. 보험료가 50만 원 나왔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완료 문자를 받았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안심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했다고. 그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창밖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안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이사 온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거야? 축하한다.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년 2월쯤 태어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애가 아빠 된대. 우리가 손주 드디어 보네.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손주를 보는구나. 며칠 뒤 큰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배가 조금 볼록해져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겠다. 건강 잘 챙겨.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출산하고 나면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봐줘야지.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서울 강서구잖아요. 여기서는 좀 멀어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혹시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애 데려다주고 데려갈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되지. 어차피 내년 2월이면 계약 만료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 봐줘야지. 큰아들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집 근처 괜찮은 전세 알아볼게요. 그날 밤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 손주 보게 됐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손주도 봐주고 바쁜 아이들 도와줘야지.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강서구에 괜찮은 집 찾았어요. 2억 3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깨끗하고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보증금이 2천만 원 줄었네. 좋은데? 제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집으로 하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입주 가능일이 3월 8일이래요. 괜찮으세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계약 만료일이 2월 28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차이 나네. 괜찮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오시기 불편하시니까 그럼 제가 대신 계약금 치르고 계약할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약금만 먼저 보내줄게. 다음 날 적금을 깼습니다. 계약금을 큰아들이 보내준 집주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계약했습니다. 입주일은 3월 8일이고요. 저는 계약서를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2월 말이 계약 만료일이니까 집주인이랑 계약 만료일 조정해서 보증금 받아서 새 집 들어가면 되겠네.
남편이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세입자인데요. 계약이 내년 2월 말에 끝나잖아요. 만기에 맞춰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입주할 집 예정일이 3월 8일인데 그날로 만기일을 맞춰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아, 네. 만기일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맞춰서 계약 종료하는 걸로 하죠. 집은 말씀하신 날짜로 내놓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구한대.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2025년 1월이 됐어요.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입자는 구하셨나요? 집주인 목소리가 난처해 보였습니다. 아직이요. 요즘 주변에 새 아파트들 입주 시기가 맞물려서 여기 전세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못 구했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한 달 남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어요. 혹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새집 잔금은 어떻게 치르지?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설이 지나고 추위가 한풀 꺾일 무렵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연락도 없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초조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해놨습니다. 집주인이 받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입자는 구하셨나요? 집주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손이 떨렸어요. 그럼 보증금은 제때 주실 수 있으신 겁니까? 우리도 새 집에 잔금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집주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서에 만료일에 돌려주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자만 구하면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전세 문의가 없어서요.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집주인이 바쁘다며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증보험 들라고 해서 들었잖아. 보증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보험 들어뒀잖아. 남편이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서울보증보험 상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료일이 2주일 남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임박했고 임대인의 반환 불능이 명확하면 미리 접수해서 심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서류 접수 후 현장 확인 거쳐서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열흘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3월 8일에 이사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빨리 접수하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류 준비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메모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신분증, 사본, 집주인 연락 시도 증명.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고 등기소도 갔습니다. 집주인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상담원이 알려줬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보험사 지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처리하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집주인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만료일입니다. 보증금 언제 주실 건가요? 답장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잠을 설쳤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손주 볼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마 후 보증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현장 확인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승인됐고요. 내일 오전에 2억 5천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안았습니다. 됐어. 내일 돈 들어와.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돈 받으면 그 돈으로 새 집 잔금 치르고 이사 가면 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그날 밤 남편이랑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보험금이 들어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저도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보험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창밖으로 이른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9시쯤 됐을 때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들어왔어. 2억 5천만 원 입금됐어.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말 입금 문자가 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맘 편히 이사 갈 수 있어. 이제 진짜 이사 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보증보험 법무팀입니다. 박정희 고객님 맞으십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보험금 지급 확인하셨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고객님께 보증금은 정상 지급 처리되었고 이후에는 저희가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 고객님 명의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대위 신청해 두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처리되는 대로 등기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이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처리까지는 보통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시고 전입신고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가시면 권리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였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임차권 등기라는 걸 신청했대. 우리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래. 그런데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야 한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완료되기 전까지. 그게 언제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처리된대. 저는 불안해졌어요. 며칠이면 우리 이사 날짜랑 겹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사 가기 전까지 3일 있으면 충분히 처리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날 오후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해결됐다. 큰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짐을 쌌어요. 2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옷가지, 그릇, 이불, 책. 상자에 하나씩 담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 때 좋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손주 보러 가야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손주 보러 가는 거지. 거실에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 제가 불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며칠 안에 금방 된대. 저는 그 말에 안심했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새 집에서 손주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사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이른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7시 반쯤 이사업체 직원들이 왔어요.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일찍 큰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날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짐이 다 나갔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2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이렇게 떠나는구나.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 실었습니다. 출발하시죠. 트럭이 먼저 출발했고 우리는 큰아들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강서구 아파트였습니다.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직원들이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상자들이 거실에 쌓였어요. 정오쯤 됐을 때 짐이 다 들어왔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떠났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점심 먹고 정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큰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상자들을 뜯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그릇을 부엌에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민센터 다녀올게. 이사했으니 전입신고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저는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전입신고 다 했어. 이제 진짜 여기 사는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녁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구나. 며느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이 꼼지락거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출산휴가 기간이라 그동안은 집사람이 직접 볼 거예요. 그래도 가끔 오면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가까운 데 있잖니.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치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맥주를 따라 주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저는 잔을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한 잠이었어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커튼도 달고 화분도 놓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도 손주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봄바람이 따뜻해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꿈도 못 꾸던 여유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직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기 맡길게요. 매일 아침 데려다 드리고 저녁에 데려갈게요. 저는 손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맡겨. 우리가 잘 볼게. 아들 내외가 다녀간 후였어요.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보증보험 법무팀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고객님께서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월 8일에 전입신고를 옮기셨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완료일이 3월 11일입니다. 3일입니다. 고객님, 단 3일 차이로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시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남편 손이 떨렸어요. 대항력이 뭡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고객님께서는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겁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그 권리를 잃으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3일 일찍 나왔대. 등기 완료가 11일인데 우리가 8일에 이사한 게 문제래. 그래서 보증금 받을 권리를 잃었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평온이 끝났다는 걸.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정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3일. 겨우 3일 차이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보증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법무팀에서 전화 왔는데요. 대항력을 잃었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기 전에 집을 비우시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 이미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회수 못한 금액은 고객님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상권이 뭡니까? 상담원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대신 지급한 돈을 고객님께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다시 내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도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남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자. 잘 해결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남편이 뜯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서류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부평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억 원이나 빚이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나 봐.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중간에라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우리가 받는 거야. 남는 게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경매 공고가 났어요.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산을 해봤어요. 은행 근저당이 3억이면 감정가로 팔려도 모자라.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어요. 낙찰가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보다는 높았지만 은행 빚을 갚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법무팀이었어요. 경매 결과 나왔습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3억 원을 가져갔고 저희가 회수한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 지급한 2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2억 4천만 원을 고객님께 구상권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2억 4천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등기 우편이 또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낸 거였어요. 구상권 청구서였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6개월 내에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뜨거웠지만 가슴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안 오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은 좀 힘들어서. 큰아들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억 4천만 원을 내라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3일 일찍 나왔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 우리 끝났어.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보험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아들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어요. 우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일과 완료일이 다르다는 걸 모르셨네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됐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청과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셨어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항력 상실은 대법원 판례로도 명확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를 잃는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용 녹취가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입증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했고 고객님이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건 고객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승소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법원은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직접 갚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편이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지금 사시는 집을 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세를 알아보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우리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주 보러 이사 왔는데 이제 이 집마저 빼야 한다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등기부등본 떼봤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왔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제가 대출받아서 갚아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우리 빚을?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저는 큰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큰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저는 밤새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전세를 빼자. 이 집을 빼서 빚을 갚자.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전세 뺀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물었어요. 언제까지 빼실 건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한 달 안에 가능합니까?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금방 나갈 겁니다. 집주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새 세입자만 구하시면 중도 해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입주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지만 나가야 했어요. 이사갈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을 받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 가격에 투룸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그렇게 새로운 집을 구하고 아파트 이사날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2억 3천만 원과 나머지 예금과 함께 모두 상환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날 아침 아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짐을 싸면서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희 때문에 이사 오신 건데.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큰아들도 짐을 나르면서 울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을 실었습니다. 넉 달 전 이사 올 때와 똑같은 상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짐을 날랐어요. 거실이 좁았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어요.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짐을 다 나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월세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왜? 큰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저 때문에 이사 오신 건데 제가 책임져야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큰아들이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 발만 보이는 창문. 햇빛 한 줄 제대로 들지 않는 이 좁은 방.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모은 게 이거였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큰아들이 월세를 내준다고 해도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노후 자금 없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67이었어요.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일용직 자리를 겨우 구했어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0날 정도 일하면 200만 원쯤 됐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에 설거지 자리를 구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현장으로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이 많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25년 슈퍼 운영하면서 쉬지 못한 허리였는데 이제 또다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돼서야 온몸이 흙투성이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면 씻고 나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매달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남편 일당과 제 월급을 합치면 30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36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쯤 썼어요. 병원비, 교통비, 식비를 쓰고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려고 했지만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저 한 달 한 달 버티는 삶이었어요. 큰아들이 가끔 손주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꿈,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꿈,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다고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봐주기로 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큰아들이 가면서 용돈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큰아들이 억지로 두고 갔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들도 저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문을 닫고 저는 그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반지하는 추웠어요.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남편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허리도 더 아파했습니다. 저도 손목이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오래 하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이 안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했어야 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완료가 다르다는 걸 제대로 알았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 고작 3일 차이였어. 그 3일만 기다렸으면 우리 지금 손주 보면서 넓고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임차권 등기. 그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됐을 거라고 믿었어요. 신청과 완료가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걸 확인하셨어야 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믿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한다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차이, 1시간 차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일 일찍 이사 간 건 손주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보험금도 들어왔고 잔금도 보냈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있었어야 했어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됐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분명 말했습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거주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어요. 며칠이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곧 처리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안일함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우리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증보험 반환 지급을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가 신청됐다는 말만 듣고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이사 가셔야 해요. 하루 이틀 차이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2억 5천만 원. 3일 차이로 모두 날렸습니다. 남편은 67에 다시 공사판으로 나갑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어린 손주는 어린이집에 맡겨졌어요. 우리가 돌봐주려고 이사 왔는데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도 없습니다. 매달 기초연금과 일당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어요. 단지 몰랐던 겁니다. 법을 몰랐고 절차를 몰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완료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세요. 그 3일, 그 며칠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